버스 기사라고 다 똑같은 버스 기사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버스 기사는 크게 마을버스 기사와 관광버스 기사로 나뉩니다. 비교하자면 게임에서 2차 전직 하는 것처럼 계통이 나뉘는 느낌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단 본인 스타일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광버스 기사인 만큼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버스는 전세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버스를 짧게는 하루에서 특정 행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버스를 대여해주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흔히 관광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버스를 전세내는 고객들의 대다수가 관광을 목적으로 버스를 전세내기 때문인데요. 요새는 내수도 줄고 자가용도 집집마다 있어 오히려 가족 관광이 크게 늘어 관광버스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버스 기사와 마을버스 기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도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 차이가 조금씩 나지만 대체로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마을, 시내버스는 정부에서 월급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승객을 많이 태우든 적게 태우든 급여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공무원 같은 개념이지요. 때문에 시내버스 기사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평균 1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관광버스는 철저하게 민영 기업입니다. 일이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일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일이 없으면 노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다고 월급을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들에게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생소할 개념인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관광버스 기사가 뭐?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아? 라고 편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것은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본급도 아무 일 없이 받는 게 아니라 통합, 통근을 전제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 기본급은 관광업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곳은 100만원, 어떤 곳은 2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버스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업무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관광버스는 회사마다 정말 다릅니다. 1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대체로 요즘 관광버스들은 통학, 통근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특정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 등하교나 직장인들 출퇴근을 해주는 일인데요. 보통 100만원 정도면 하루에 4시간 정도, 200만원이면 8시간 정도 실 운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 운전 시간이라는 것은 출퇴근하는 시간, 승차지로 이동하는 시간, 공차 회수하는 시간, 운행 대기 시간, 세차 및 주유 시간을 전부 제외한 순수한 운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속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고객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이 3교대 근무 공작이라면 새벽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고객과 계약한 대로 해줘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 제일 빡센 것은 학단 통학이었는데 등교는 오전 자율학습 해야 하니까 차를 5시 30분에 출발해야 하고요. 그럼 하교는 야간 자율학습 10시 넘어서 끝납니다. 그럼 그 학생들 일일이 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집 들어가면 12시가 넘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낮에 중간 시간에는 또 다른 일 하러 가야 돼요. 보통 큰 버스 기준으로 한 학교만 통학하지 않고요. 고등학생, 초중학생, 대학생, 직장인 이런 애들이 등교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바쁘게 뛰어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은 통근 통학을 하게 되면 한 16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출퇴근 일만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은 많을지라도 고작 160만원 받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비는 시간에는 뭘 하게 되느냐? 그때 관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시간에 일거리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태워다 주는 것으로 급여를 보충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이나 직장인이 출퇴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당연하게 관광을 뛰는 겁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무조건 관광 하루 종일 뛰는 겁니다. 쉽게 말해 통근버스 딱 한 개 뛰고 기본급 100만원이라 치면 플러스 자기가 추가 근무한 만큼 인센티브. 일하던 회사 기준은 시내 1만원, 시외 3만원, 장거리 5만원, 숙박 10만원 이 정도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보통 시내만 해도 왔다갔다 3시간은 잡아먹는데 만원이면 말이 됩니까? 숙박도 1박 2일 즉 이틀이나 하루 종일 날리는 건데
10만원이면 노가다 잡고도 일당이 1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해야지 한 달에 200 정도 벌 정도로 관광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 달라서 거물급 관광은 400도 우습게 버는 업체도 있다는 거, 기본급이 200만원인 업체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업체는 대기업과 아예 전속으로 계약을 하여 기사를 상주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해당 기업 전속 기사가 된다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다만 관광은 자기 능력껏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는다거나 주말에 장거리 관광을 간다거나 하면 본인 노력에 따라 급여는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노력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대여하시는 고객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즘 관광버스 업체들은 통학 통근에 주력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회사마다 덩치가 다르고 주력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버스는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 절반, 정년 퇴직한 베테랑 기사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젊은 분들은 관광버스에서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로 가는 기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은 더 힘들겠지만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관광버스는 기본급이 박봉이고 인센티브도 매우 짜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 쌓이면 급여도 늘어난다. 그리고 경력을 쌓아서 고정급을 받는 시내나 고속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혹시 관광버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